매일 장 보는 남자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들을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시간이고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그리고 9월이 시작되는 9월 2일입니다. 9월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자, 9월 시작. 8월, 7, 8월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또 이제 9월 3분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좀 잘 마감을 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3분기 시장,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증시의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 거기에 대내외적인 정치 환경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 주말에 추가 관세 부과 이슈로 우리나라 시장 오늘 또 한번 조정을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금요일에는 일정 부분 반등은 나왔으나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 후에 조정 구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시장 저는 여전히 테마주 이슈와 또한 현재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업황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정치 관련된 이슈와 대내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주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같이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관련된 재료나 또한 테마에 집중해야 지금 시장에서 9월 달에도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8거래일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지금 이 추석 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이 불확실성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그 단기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좀 짧은 시각으로 중장기 투자야 중장기 투자 가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스윙 종목들 보면은 이런 그 이슈와 그다음에 좀 짧은 매매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먼저 나눠봤고요. 오늘 이제 어떤 이슈를 꼽아주셨는지 이슈 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한번 이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바닷권에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있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부터는 관심을 갖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경협 이슈, 주말에 최선희 전 외무성 1부장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서 뭐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치를 내린다는 이슈보다는 미국은 계속적으로 유화적인 이슈,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 대화의 길은 계속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 지금 회의에서 북한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그 여당이 지지율을 높이고 또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어떤 이슈들, 그리고 경협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협주들이 올해 또 이제 하반기에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이제 평화 모드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항상 이제 이런 그 정치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 그만큼 주가는 이미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올해 초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그 경협주들은 고점을 찍고 나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보자고 제가 한번 경협주 주제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항상 뭐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북한 철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또 철도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분위기가 강했죠. 좋았죠. 뭐 네.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주 내내 철도는 좀 네. 강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2021년 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기껏해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그 집권 초기에는 미국의 어떤 가치, 미국의 이제 방향성에 훨씬 더 포커싱을 많이 맞췄다면 이제 집권 후반기 재선을 준비할 때는 그 개인의 이제 어떤 재선의 그 정치의 포커싱이 많이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북한 문제도 철도를 언급할지는 사실 저는 몰랐는데 철도를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G7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 북한과도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1년이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굳이 북한의 강성 어떤 포지션을 취해봤자 북한의 반발을 예고할 테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밀고 있는 게 내가 대통령이 돼서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서 본토의 위협에서는 그래도 벗어났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재선 말에 어느 정도 이런 북한이 도발을 또 해오면 그런 논리가 완전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또 북한이 알고 또 미국에게 현재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또 알고선. 왜냐면 미국이 강경하게 못 나올 걸 아니까. 트럼프 재선 때문에. 어찌됐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북한에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11월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의 김정은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에 이런 뭐 미국의 유화적인 포지션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북한과의 이벤트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경협주가 올해 말에는 뭐 전고점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반의 반토막도 나 있는 상황이죠. 일부 종목들은. 그래서 그 고점까지 다시 가려면 보통 지금 자리에서 한 100%, 200%, 300%까지 올라야 돼요. 그래야 전고점까지 가는 건데 그 정도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그건 아니더라도 네. 지금 그래도 이게 완만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늘 보고 있는 주제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경협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워낙 섹터도 다양하고 종목들도 많은데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종목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 남북 경협주가 키워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신석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신석재 하면은 자, 최대 주주가 통일교 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재단 약 4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통일교 재단은 북한과의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던 대표적인 종교죠. 종교 자체를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 네. 어찌됐건 중요한 팩트는 북한의 최초의 완성차, 평화자동차도 통일교재단에서 과거에 지분 투자를 해줘서 만든
그룹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근 10년 동안은 조금 잠잠했어요. 하지만 다시 이런 그 과거의 경협 사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협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런 그 기대감이 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뭐 용평리조트, 일신석재, 그리고 뭐 비상장회사 통일유재단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그 시세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남북경협 이슈의 이제 조정 기간을 역시나 거쳤고요. 지금 남북경협주들은 다 바닥권 크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전거래일에 60일선 안착하는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일봉으로 차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멀리 보시면은. 뭐 지금이야 양호한 수급을 보이고 있으나 자 멀리 한번 볼게요. 자 멀리 보시면은 쭉쭉쭉쭉 더 보시면 과거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주가 크게 또 내려왔다가 다시 물량 잡고 있는 모습이고 한 번씩 다 그 휘청휘청 했었죠. 그래서 아난티도 한번 볼까요?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아난티 같은 경우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했었던 그 2월을 전후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많은 남북경협주들이 전부 다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급이 좀 붙고 있어요. 자, 아난티도 좀 자세히 볼게요. 아난티도 좀 자세히 보면은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저점에서 수급이 조금씩 붙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저점 매수로 분할 접근도 가능한 그런 섹터지 않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일신석재 보도록 할게요.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매일 장본남녀에서 여러분들께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오늘 뭐 당장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뭐 모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저점에서 최저점에서 잡아볼 수도 있는 거죠. 조정받는다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꼭 오늘 가지 않더라도 이런 오늘 제가 경협주를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는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 경협주는 우리가 이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내외 환경, 어떤 그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펀더멘탈이나 업황보다는 이런 그 정치인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앞으로의 환경을 봤을 때는 한 번쯤은 크게 틀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고 푸른 기술 한번 볼게요.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도 보면은 이번에 이제 철도가 약간 이제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뭐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번 그 철도를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사실 북한의 이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의외였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북한 철도나 이런 쪽 여기까지 과연 관심이 있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뭐 미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을 통해서 뭐 유럽 전역으로 러시아 뭐 그다음에 유럽, 독일 이런 쪽으로 이제 중국으로 뻗어가는 건데 미국은 뭐 철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제 교역을 한다 하더라도 뭐 배나 그죠? 아니면은 항공기로 갈 텐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철도를 언급했다는 거는 너무나 의외였어요. 저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트럼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그 철도 언급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듣기 좋은 립 서비스였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이런 그 이슈로 이제 철도 관련주들은 장중에 큰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신석재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번 보면은 자
자, 일신석재. 먼저 그 통일교 재단이 최대 주주로 부각이 되면서 남북 경협주로 얽힌 종목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 평화자동차, 그 북한 최초의 완성차 업체에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그런 북한통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한창 남북 경협 이슈가 됐었던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는 네. 그 통일교에서도 모든 역량을 뭐 북한에 올인하겠다, 뭐 이렇게 한번 또 밝히면서 일신석재나 용평리조트가 장중에 엄청난 상승, 그때 당시에 아마 상한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이슈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재 또 올해 말에 또 내년 4월 15일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년 4월 총선이나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재선 이런 부분으로 대북주가 이런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철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오늘 남북 경협주 안에서 특징주 개념으로 일신석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장보는 남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